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러 온 사람들. 자만심을 버리자. 내가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잊어버리자. 대학교에 입학한 첫날 나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당시 나는 고등학교 시절 꿈꾸던 최고 학부에 입학했다는 기쁨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보다 어렵고 힘들었기에 그 감격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나보다 좋은 환경의 친구들을 제치고 앞서 나갔다는 사실이 그간의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주기도 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다는 자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처음 내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학교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다. 과외 학생의 부모님 또한 당신의 자녀가 나와 같은 길을 가기를 바랐다. 군대 생활 역시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나도 사람인지라 오랜 시간 그런 환경에 속해 있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자만심에 빠질까봐 끊임없이 나 자신을 경계하곤 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어쨌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6일 약국을 통해 경영을 시작했고 기업형 약국으로 거듭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내 입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잦아졌다. 아무리 봐도 내가 고개 숙일 일은 아닌데 90도까지 허리를 숙여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때 이렇게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 순간마다 소위 명문대 졸업생인데 하는 우월감이 고개를 들까봐 입학식 날 밤에 적었던 일기를 떠올리며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스스로 엘리트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보다 낮거나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구차하게 느끼기 쉽다. 특히 자기중심적이라며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고개를 숙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는 자만심에 도움을 부탁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 역시 잠시나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 나에게 친절과 정성으로 사람을 섬기게 이끌어준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힘없고 약한 사람,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현재 모습만 보고 내가 훨씬 낫다는 교만함에 불손하게 대하는 것은 내게 오는 복을 쫓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셨다.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베풀면 모든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길을 묻는 사람을 정성껏 안내하면 얼마 안 있어 그가 고객이 되어 더 많은 손님을 몰고 온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복이란 우박이나 비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복이 아닌 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해보자. 허름해 보이는 옷차림이라도 옆구리에 커다란 돈가방을 메고 왔다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돈보다 더 귀한 복을 들고 온 사람들이니 은인과도 같은 이들이다. 나는 회사에서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말단 직원에게도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가르침을 부탁한다. 사업상 같은 배를 타야 하는 사람이라면 몇 번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함께 일해달라고 간청한다.
나와 우리 회사에 복을 주러 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나를 한껏 낮추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결코 억울하거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다 하고 명확하게 집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던 복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대한다. 그러다 보면 그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도 소개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이다. 특히 피하고 싶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일수록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많은 곳에서 거부나 배척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을 주고 싶어도 기회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평소 주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줄 수 없었던 복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다. 물론 사기꾼이나 협잡꾼 등의 극단적 예외는 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오늘 당신을 스쳐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언제나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몇 안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성하다 보면 그 작은 복들이 쌓여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동업자, 종업원, 상급자, 가족, 친척 모두가 복의 전령사일 수 있다. 주위에 그 누구도 머뭇거림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내 복의 90%는 사람을 통해 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작은데 충성된 자가 큰데도 충성한다. 얼마 전 수많은 언론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슈퍼볼 MVP가 된 하인스 워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적이 있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일어선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감명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그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것이다. 그 역시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하인스 워드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 싫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와 돌아보니 두 나라의 장점이 흐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남들이 너는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인종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꿈을 믿으세요. 누구나 성공이라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실패와 절망, 좌절을 경험하게 마련이다. 이때 가장 하기 쉬운 일은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하며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절망이라는 굴레에 가두고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바란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변명을 늘어놓을까 고민한다.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자신을 포기한 사람을 누가 일으켜 주겠는가?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나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아버지의 말씀과 작은데 충성된 자가 큰데도 충성한다는 성경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산다. 높은 담벼락도 여러 개의 작은 벽돌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벽돌이 아닌 담을 먼저 본 사람은 원래부터 그것이 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매주 토요일 TV 앞에 앉아서 로또 번호를 맞추며 인생 한 방을 꿈꾸지만 그 행운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부러워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한숨이요 느는 것은 푸념이다.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에 충성하자.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작은 것마저 잃을 확률이 높다.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노하우를 배웠기 때문이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어떻게든 첫 계단에 발을 내밀면 그만큼 정상까지의 계단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옷이 땀에 젖을수록 정상과는 가까워졌다는 얘기다. 하루에 오를 계단의 수를 정하고 힘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다소 벅차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못 오를 곳이 없다. 시작은 하고 보는 사람,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위를 독려하며 올라가는 사람은 인생이나 사업에서 실패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합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